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인 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일일드 2023년 2월 10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하고 제 의견은 아주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장표 앞서서 이제 그 블룸버그 터미널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그 부분을 이제 캡처한 화면을 몇 가지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보다 이제 지난주 한 목요일보다는 지금 결국에는 연준의 종단금리, 최종금리가 한 20bp 정도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금요일날 고용보고서가 그래도 잘 나오면서 5.34 수준으로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bp 정도는 이제 이번 주에 시장 금리가 올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장표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트리플 C 본드가 토탈 리턴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탈 리턴 하면은 가격의 흐름, 그 가격이 떨어진 것도 반영하고 가격이 올라간 것도 반영하고 거기다가 본드라는 것은 채권이라는 것은 인컴을 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자를 그만큼 합산한 토탈 리턴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수익이 좋은 자산과 안 좋은 자산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트리플 C가 결국에는 아웃퍼폼 한다, 좋다는 얘기죠. 지금 트리플 C가 이 하얀색 라인인데요. 하얀색 라인. 잘 아시다시피 채권의 등급은 IG 다음에는 이제 하이힐드인데 하이힐드 중에 비교적 상당히 안 좋은 게 트리플 C거든요. 하이힐드 등급 최상 등급은 BB. 더블 B죠. 그 다음에 싱글 B, B.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C인데, 세 번째로 등급이 되어 있는 이 트리플 C가 오히려 지금 보면, 지금 가격 토탈 리턴을 봤을 때 2022년 8월 수준으로 지금 다시 회복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연 파란색 이것이 바로 W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Fallen Angels, 즉 하이힐드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애가 이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투자 적격 등급의 토탈 리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윤즉슨 투자 적격 등급의 이 IG 채권은 비교적 무위험인 미국 국채의 가격과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진 시점, 즉 2022년 한 10월쯤 9월부터 10월 이 구간에서는 똑같이 IG도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알 수 있고요. 이때는 거의 뭐 이자를 한 6% 이상 주는 수준까지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투자를 해야 했던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상당히 변동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다른 채권 자산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바로 이 leverage loa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변동금리 상품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금리 인상 리스크, 즉 interest rate risk에 상당히 잘 버텨온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항상 하이힐드가 더 좋냐, leverage loan이 더 좋냐라는 그런 판단을 할 때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오히려 하이힐드가 그나마 좀 버텨줬고 레버리지 론 마켓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꼭 언제나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고 리세션 리스크가 있을 때 이것만 들고 있으면 된다. 레버리지 론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트리플 C가 아까 보여준 장포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트리플 C가 이 하얀색이 있어서 작년 8월 수준을 회복한 게 여기 이제 다시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트리플 C죠. 자,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장표가 바로 2년물과 10년물의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요. 이게 1980년대 수준 이래로 가장 많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지금이야 이제 지금 순간 즉 금요일 날 순간은 77bp였지만 지난주에 87bp까지 찍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연진 말씀드리면은 조지 보리, 그다음에 자커리 그리프스,
그리피스, 그 다음에 에릭 넬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Allspring Global Investments FI Chief Investment Strategist 전략가인데요. 채권 전략가이신데 이제 Allsprings Global Investment라는 회사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dit Sights의 Senior Investment Grades Strategist.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의 이제 전략가인데요. Credit Sights는 또 리서치 센터죠. 그리고 웰스파코의 Securities의 마크로 전략가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일 라운드를 보면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CPI가 발표하는데 6.5%에서 이제 6.2%를 예상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요. 어떻게 서프라이즈 줄 거냐, 더 밑으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더 위로 갈 거냐, 이제 시장에 서프라이즈를 어떤 방향으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더 떨어진 숫자가 나올 것이다. 두 분 말씀해 주셨고, 아니다, 오히려 올라가서 좀 매운맛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에 2년물과 10년물의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uninvert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invert하고 uninvert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no, yes, yes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하일드, 미국의 하일드 스프레드가 지금 한 400 정도 수준인데 300을 먼저 찍을 건지 500을 먼저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일드 스프레드가 이제 더 벌어질 것으로 넬슨은 바라봤고요. 조지 보리하고 자크리 그리피스는 300을 먼저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살짝 한 20bp 튄 그 이유에 대해서 넬슨이 아무래도 커트, 인하를 예상했던 사람들의 감소가 이제 바로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했고요. 조지 보리는 아무래도 연초 대비해서는 강한 고용 지표 때문에 한 25pp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시장이 더 염두에 두고 있고, 그리고 최종 금리 6%가 지금 그 옵션 마켓에서 옵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과도하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F 관련한 그런 방송의 그런 ETF 익스체인지인가요?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인터뷰 따온 건데요. 더블라인 캐피탈 CIO인 셜먼이 이제 꼭 금리가 인하되지 않아도 채권 투자할 만하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뭐 상당한 이자를 주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불과 2년 전, 3년 전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이자를 지금 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꼭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도 수익이 가능하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오피스텔인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만 해준다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7%의 월세를 계속해서 준다면 꼭 그게 나쁜 투자냐 이 얘기죠. 이제 꼭 시세 차익에 얽매일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피스가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듀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비교적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랩을 본따서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걱정, 즉 가격이 떨어질 걱정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큰 이자를 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고객들에게 설명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채의 가산금리, 즉 크레딧 스프레드의 변동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래프스가 이제 똑같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스프레드가 워낙 작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2월 넘어가면, 즉 3월, 특히 이제 뭐 4월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스프레드는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변동성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이 5라운드 마지막 세션에서는 헬드가 300을 먼저 찍을 거라고 뭐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0 찍고 다시 500 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물가가 지금의 구간보다 물가가 한 4에서 6% 구간에서 좀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폴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슬럭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쯤 돼서
물가가 좀 안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변동성이 많이 생기면서 작년에 그런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던, 즉 리세션 리스크가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요인 때문에 그 얘기 하셨고요. 그 같은 이런 전망에 대해서 넬슨한테 물어보니까요. 여기 있는 넬슨한테 물어보니까 원자재 변동성이 사실 참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임금 부분이나 코어 쪽은 안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역으로 침체가 빨리 와서 또 QE를 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사실 앞에 있다. 불확실성을 더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침체 확률을 더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장표에 보여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 역전이 87bp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지 보리가 답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5번을 오늘 상당히 유심히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기고 효과 때문에 부드러운 하락이, 물가의 부드러운 하락이 예상되지만 하반기, 즉 5% 이하의 물가 수준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대전제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초단기, 단기물 같은 경우에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볼 수도 있다시피 4%가 넘는 이자를 주잖아요. 그래서 무위험 그 국채에서, 그래서 초단기에선 인컴을 제너레이트하고, 그죠? 그것이 어떤 자산이든 간에 초단기물은 인컴을 얻고, 그 다음에 드레이션을 조금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분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100bp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오히려 약간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나게 되면은 장기물 같은 경우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장기물의 가격이 올라가고 단기물의 가격이 만약에 더 떨어지는 게 바로 그 역전인데요. 장단기 금리 역전인데, 그래서 아직도 듀레이션 플레이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면 듀레이션을 일부 애드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셨고, 굉장히 큰 콜을 해줬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100bp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이제 연초에 굉장히 발행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업들 단에서, 즉 비교적 저금리 조달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발행 시장에서 똑똑한 이제 CFO들이 결국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죠. 그런 환경이 지금 끝났다고 이제 피쉬 에셋 매니지먼트의 스타일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넬슨한테 들은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침체 리스크도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가 너무 높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최근에 이제 상승한 위험자산, 뭐 하이힐드든 주식이든 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지금 월가에서 얘기 나오는 게 tactical caution, 전략적 주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리가 해결책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7번도 5번하고 7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인컴하고 듀레이션을 별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소득, 내 자산에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혹은 이자 혹은 배당, 요 전략과 듀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성장이고 만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듀레이션을 별도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내놓으신 해법은 인컴, 단기물로 인컴을 벌어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의 스프레드, 이 부분은 과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ABS나 Asset Backed Securities나 MBS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하이힐드 가자. 지금 이 상대적인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는 거죠. 차라리 BBB, 물론 투자 적격 등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자를 좀 더 주니까, 아니면 BB, 여기부터는 BB하고 B는 하이힐드죠. 그 대신 트리플 C는 좀 피하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요 말씀이 사실 9번하고도 연결이 되니까요, 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 왜 만기가 좀 있는 자산을 살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 굉장히 짧은 1년물만 봐도 4.7% 정도 이자를 주는데 내가 왜 미쳤다고
이자를 덜 주는 3년물, 5년물, 10년물에 왜 투자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카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기 재투자 위험이 있다. in reinvestment risk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상당히 비싸진 장기물을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재투자 위험. 당장에 예를 들어서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말에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그때는 단기물 또 사고 싶으면 그때 단기물 이자가 지금처럼 4.7%는 주지 않고 훨씬 덜 주는 이자를 줄 거지 않습니까? 뭐 3%라든지 뭐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재투자를 할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낮은 상품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짧은 쪽에도 만기가 짧은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상품은 만기가 긴 걸 좀 찾아가자. 그리고 10년물까지는 상대적으로 이자를 더 준다. 10년물 이상은 기간에 비해서 이자를 덜 주지만 오히려 10년물까지는 듀레이션 리스크가 덜한 편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투자를 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상당히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넬슨은 맞다. 지금 당장 만기가 아주 짧은 상품 외에 좀 듀레이션을 늘리는 거는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넬슨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결국에는 회사채 혹은 채권이 에쿼티 주식보다 더 나은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넬슨 동의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회사에 위니 시저가 나와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지금은 주식보다 더 좋은 시절이 아니냐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그래피스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 이 조지 보리의 말씀 잘 또 경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인컴 월급을 받는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꿈, growth, 성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duration, long duration asset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바로 성장 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income 그래 내가 소득을 받는 건 지금 현재 만기가 짧게 해서 4에서 6%의 수익을 얻어내고 그리고 거기 인컴이 생긴 걸 갖고 주식에 growth에 재투자하면 되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이 포지션마다 다를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따박따박 월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굳이 이 채권 자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나오는 현금 흐름을 이런 성장이 있는 곳에 천천히 쌓아가듯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업사이드 포텐셜을 늘릴 수가 있는 거겠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좀 플럭슈에이션이 큰 예를 들어서 음식 요식업 관련한 장사를 해서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된다. 지금 진짜 막 계속 확장하고 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따박따박 주는 어떤 자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수익의 10% 정도는 투자를 한다든지 인컴을 좀 늘리는 쪽으로 불황일 때를 대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요 지금 코멘트를 좀 활용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인컴과 우리가 얘기하는 듀레이션을 구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